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핀테크 기업 코나이에 대한 최신 정보들입니다. 투자자 프레젠테이션부터 컨퍼런스 콜 기록, 또 기업 분석 보고서까지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좀 꽉 채워봤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코나이의 그 핵심 사업 모델은 뭐고, 또 각 부문별로 실적이나 전망은 어떤지, 그리고 뭐 배당 같은 주주 환원 정책, 또 요즘 관심 많은 CBDC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요. 그렇죠. 특히 그 지역화폐 이슈가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, 그리고 투자할 때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코나이 사업 구조부터 좀 보죠.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더라고요. 스마트 카드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, 그러니까 DID 기술 맞죠? 네, DID요.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결제 플랫폼, 또 택시 관련 모빌리티,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.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가요? 네, 그 핵심은요. 이 기술들이 뭐랄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면 그 DID 기술 같은 경우는 결제 플랫폼 보안을 더 강화해 주고요. 아하.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앞으로 CBDC나 뭐 STO 같은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비하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하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수익원은 결제 플랫폼이라고 봐야 합니다. 인천이나 경계 같은 여러 지자체 지역화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술력은 뭐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고요. 최근 실적 보니까 그 중요성이 더 확실히 보이더라고요. 2025년 1분기 매출이 582억 원, 영업이익이 125억 원. 오, 이거 상당한데요? 네, 그렇죠. 특히 그 금속 소재로 만든 메탈 카드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요? 맞습니다. 그 메탈 카드가 일반 플라스틱 카드보다 단가가 훨씬 높아서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. 이게 또 미국 아멕스나 캐피탈원 같은 큰 회사들도 도입하는 추세라서요. 그래요? 네. 코나아이가 이미 그 고급형 메탈 미러 카드 이걸 100만 장 수주 확보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.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꾸준히 성장할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. 그렇군요. 메탈 카드 자체도 성장 동력이 되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는 역시 그 지역화폐 플랫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 부분.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. 그러니까 1조 원 규모 추경안. 이게 만약 통과되면 코나아이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?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. 네,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. 이제 만약에요, 이 예산안이 통과돼서 실제 집행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지역화폐 결제액이 약 25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. 25조 원이요? 와. 그렇게 되면 코나아이의 결제 수수료 수입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게 코나아이의 그 플랫폼 사업 구조인데요. 매출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의 상당 부분, 그러니까 한 70에서 80% 정도가 바로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익률 개선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. 매출 증가분이 거의 다 이익으로 잡힐 수 있다. 네, 그런 구조인 거죠.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결정에 따른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고요. 실제 예산이 집행될지 또 그 규모는 어떨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. 저희가 특정 정책 방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. 그냥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잠재적인 영향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차원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네요. 네, 맞습니다.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전달하는 거죠. 그 외에도 보니까 SK텔레콤 이슈 때문에 KT나 LGU+ 같은 다른 통신사들 US카드 발주가 늘어난 것도 호재라고 하고요. 네, 그것도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CBDC나 스테이블 코인에 쓰일 수 있다는 콜드 월렛 기술 개발, 이것도 되게 흥미롭던데요.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거죠. 맞습니다. 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이죠. 코나이의 이 블록체인 기술은 자체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 방식이라서요. 향후에 CBDC나 STO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어떤 요구사항에 좀 더 잘 부합할 수 있다.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재무 쪽도 좀 보면요. 네, 재무적으로 보면 일단 영업활동으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고요. 그리고 최근 분기별로 약 67억 원 정도 배당을 실시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주주환원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. 67억 배당이면 적지 않은데요? 네, 그래서 외부 평가 자료를 보면 재무 건전성 자체는 전체 상장사 중에서 상위 3% 수준이다.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와, 상위 3%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네요.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.
투자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?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아까 얘기 나눴던 정책 리스크입니다. 지역화폐 사업이라는 게 정부나 지자체 예산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산이 줄면? 맞습니다. 예산 규모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실적에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과거, 그러니까 2024년에 지역화폐 선수금, 미리 받아둔 돈을 임의로 운용했다 이런 점이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운용 투명성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그런 일도 있었군요. 운영의 투명성 문제. 네, 그 외에는 스마트 카드에 들어가는 DID 칩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들이 또 계속 추격해 올 테니까요. 그런 경쟁 심화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코나아이는 DID 인증, 결제 플랫폼,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메탈카드와 지역화폐라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성장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그 지역화폐 정책 변화라는 외부 변수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, 이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같아요.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내부 역량과 정책이라는 외부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고 성장을 이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코나아이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그 콜드 월렛이 앞으로 다가올 CBDC 시대라든지 아니면 STO 시장이 활성화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마 당신만의 좀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.